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범야권 진영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수야대 지형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물가 대책 등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 화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제22대 총선이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들은 향후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한 자유통일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득표율 3%에 못 미쳐 이번에도 국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바람은 국정 쇄신과 더불어 치솟는 물가 안정 등 역시나 민생 경제의 회복이었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집권 여당은 국정 쇄신으로 전국 수습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시적으로 실행해야 할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거대 야당 또한 정쟁 몰두가 아닌 국민 화합과 경제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대 야당은 의회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대화합, 한반도 평화 등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당부하면서 사회 전반의 팽배해 있는 생명 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난 후 이제 해야 할 일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회복의 정치. 이를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서울장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장신대 해성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개교 70주년 기념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장신대가 있다며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이 서울 장신대를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든 세월 보내신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 장신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한편 1954년에 개교해 70주년을 맞이한 서울장신대학교는 예배 후 명예신학박사 수여식을 통해 서은경교회 황순환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목사 외 5명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고 다양한 분야의 교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한국기독교 이단 연구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초대 학회장을 맡은 유영건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독교 이단 연구학회 초대 학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내일 첫 학술대회를 여신다고요? 예, 13일 토요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창립 학술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학회가 창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주제가 있지만 한국의 이단 현황 그리고 이단에 대한 교회 대처에 대한 진단 이러한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통합교단의 이단 전문 상담 목사인 강경호 박사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의 이단 전문위원인 이덕설 박사 부산 장신대 교수인 탁질 박사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발제를 하게 되었고요. 안양대학교의 김지윤 교수, 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박상범 교수,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성호 교수님들 그분들이 발제에 대한 논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 그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대두됐었죠. 예, 맞습니다. 모든 학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학회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관련 분야에 대한 뛰어난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슈화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하고 예. 그 연구 자료를 만들어서 또 관련된 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단 분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 교회 이 환경 안에서 국내의 중심이 되어서 이단 연구 관련한 학회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는 개인 중심의 이단 연구가 있었고 또 개인 중심에서 있었던 연구에 근거한 자료들이 교회에 보급이 되었었는데 이제까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그런 발생이나 또 발생된 이단에 대한 대처나 어떤 그러한 그 다툼이라든지 이런 어떤 논의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사건들이나 일들이 지역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그만 신학적 오류가 있어도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에 있어서는 정통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홍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더욱더 정확한 이단 현장에 대한 체크된 그런 자료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된 자료들이 이제 교회에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죠. 예, 예.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의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또 막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보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환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필요성을 이야기해봤다면 그러면 앞으로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는 어떤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현대 이단은 그리고 한국 내에 존립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네. 매우 대형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 대한 도전도 매우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아주 확실한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바른 자료들이 또 든든한 자료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가 한국 교회 안에 이단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이슈들, 주제들에 대해서 그 좋은 전문 연구가들을 통해서 또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또 신학자들의 그런 조명 그리고 논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정리된 이단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에 이제 제공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대형화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 연구와 또 규정을 하고 그리고 공동 대응을 그렇게 방안을 되겠죠. 마련하는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러면 정말 이단 대처를 위해서 이제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단 대처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 발생할 수 없도록 혹은 이단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무기는 교단에서 규정하는 그 규정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교단에서 어떠한 단체, 어떠한 집단, 사람, 주장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해줘야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는 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대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교회의 그런 역할을 위해선 교단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교단은 확실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문제되는 집단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이다를 좀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단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 풍성할 때 바르게 또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할 일은 교단의 그런 규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아주 좋은 자료들, 양질의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와 교단과 학회가 연합해서 아마 앞으로 훨씬 더 이단 대처에 강력한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단 차원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발족된 학회에서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 학회는 이단 관련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학회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목표나 목적 또 그런 다짐 이런 초심들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학회가 학회의 역할을 잘해서 신뢰가 되어지면 각 교단에서 우리 학회의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또 교단이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이단 규정을 명확히 하면 또 교회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 내지는 예방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건 뭐 이런 연구와 논의들이 이제 실제 성도들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학회를 통해 뭐 바라는 점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이단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에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교단이 이단 규정을 잘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가 우리의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단 대처에 좀 이렇게 약점이 있다면 이단과 대처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목사님들이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단에 대한 지식이 좀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단에 대한 이런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서 이 상태로 졸업을 하면 또 그 상태로 목회를 할 텐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라기는 학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에 이단 관련 과목이 좀 개설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학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한 전문 학자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회의 발전과 함께 그런 학자들도 많이 발굴되고 또 양성되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실은 학회가 발전하고 역할을 잘 하려면 등재지가 돼야 됩니다. 학술 등재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불가능하고요. 한 3년 또 한 5년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등재지가 되면 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단이라는 특성이 모든 신학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등재지가 되면 아마 우리 학회가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양질의 자료들을 잘 전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 유영건 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이 끝나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화합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